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위자료 관련 사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시작한 가운데 연일 가시도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일방적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은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루하루 매우 좋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매우 나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의 단어, 한 번의 표정이 인상 깊게 남아서 갈림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혼 소송이 위자료와 관련된 법원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나연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위자료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혼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때 부부였던 관계에서 서로를 질책하고 싸우면서 갈라서게 되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누구 때문인지 그 원인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소송의 쟁점이 되는데요. 네. 이걸 고려해서 정해지는 이혼 소송 위자료는 보통 2천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고 네네. 3천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 법원의 경향입니다. 네. 혼인기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을 텐데도 생각보다는 그 금액이 넉넉하지가 않죠. 예. 이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다른 손해보다 인정되는 정도가 좀 너무 적다. 예. 특히 이혼 사건 위자료 액수는 물가 변동도 고려하지 않고 10년간 제자리라서 현실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있기도 그런 합니다. 목소리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유책 배우자인 전 남편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위자료의 액수가 과감해질 흐름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억 원의 위자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순간적으로 귀를 좀 의심했는데 자, 그러면 그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그 사건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 청구가 인용된 사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네.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예.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한마디로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온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먼저 나서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네네.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에서는 잘 인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2억 원의 위자료 지급 인용 판결이 난 사례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예. 혼인 생활 중 외도를 하고 가출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예.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2차례나 이혼 소송을 해서 끝내 인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예, 계속 설명을 해 주시죠.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라면서 3심인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을 당했는데 네. 2년 7개월 뒤 다시 이혼 청구를 해서 예. 2심인 항소심에서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네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남편의 유책행위지만 기타 갈등도 상당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신 사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위자료 지급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부는 어떻게 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해서 판단한 겁니까?
긴 소송으로 힘들었는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임에도 인정되기까지 한 상황인데다가 예. 전 남편은 첫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직후부터 이혼 소송 외에도 전처를 상대로 해서 각종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고통을 주고 있었기도 해서 예. 전처가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는 좀 상당했을 겁니다. 네네. 법원은 전처에 이와 같은 고통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예. 전처는 이혼이 확정된 후 2년 뒤에 전 남편을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별도로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해당 소송에서 전 남편은 2차례에 걸친 장기간의 이혼 소송과 함께 각종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고 또 그게 대부분 패소했는데 네. 그러한 무리한 소송 과정 예.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인데도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그 상황이 전처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라면서 예. 이를 고려해서 상당 기간 동안 고통받은 전처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무려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입니다. 네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액수가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는 점. 예. 그리고 이 사건도 1심에서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예. 항소심에서 증액됐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위자료 2억 원의 인용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위자료 판단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고려해 보면 거의 한 10배에서 7배 가까운 금액 2억 원이 인용된 것인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또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도 항소심에서 또 인용된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 이렇게 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차단하는 법원의 판단을 좀 제한하는 이런 법리가 위자료와 관련돼서 연결돼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점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그 이혼 청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 파탄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파탄주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기준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한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위자료 2억 원이라는 점이 확실히 좀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있는 사회의 추세를 고려하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큰 폭으로 상향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됩니다. 네네. 이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노소영 씨 사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미국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를 좀 천문학적인 액수로 인정하는 사안들이 적지가 않고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실시간으로 뉴스로 접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법원 판결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례적인 이혼 소송 사건의 위자료 판결을 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로서 청취자분들께 법률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이제는 이혼소송 위자료 기준이 억 단위까지 상향된 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 사건은 좀 여러 가지로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요. 네. 10년이 넘는 2차례의 긴 소송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긴 소송으로 고통받았는데 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기까지 했다는 점. 예.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나 고통의 정도가 좀 상당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전 남편의 재산 분할로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는 거. 네네.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경우였다는 거. 예. 이런 점들인데요. 네네. 이러한 특수한 사실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거기 때문에 이 사례만 가지고 이제 이혼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시긴 하시지만 실제 또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상징성도 좀 있죠. 네. 왜냐하면 향후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분위기에 일조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네. 게다가 최근에 법원에서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라는 지적들을 토대로 네. 손해배상액의 수준과 그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 커뮤니티가 개설되기도 했는데 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상향되는 흐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실제 존재했었고, 자, 앞으로 이 소송과 관련돼서 이 위자료에 대한 2억 원 판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책 배우자들에겐 경고가 될 것이고 네. 유책 배우자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들에겐 희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혼 소송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위자료의 액수의 행위의 정도나 고통의 수준이 좀 이전보다는 더 세심하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 김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